부동산 취득하면 지방세 조사는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추징이 들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한 달치 자료 이렇게 꺼내놓는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해. 그렇죠. 가족법인을 빨리 만드셔서 알차게 채우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네. 그렇게 세무조사 이슈가 많이 생기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오나요? 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을 원장님들이 직접 취득하느냐,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취득하느냐 이 두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개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이제 개인의 자금 출처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들 나오십니다. 네. 네, 근데 뭐 원장님들이 부동산 취득하면은 예를 들면 적게는 40-50%, 많게는 70-80% 대출을 받으면서 취득하시니까 논쟁거리가 많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대부분의 논쟁은 이제 법인을 세워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취득세 관련해서 지방세죠. 지방세 관련해서 창업 5년 미만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중과세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좀 저급하지만 굉장히 쏠쏠한 세수인데요. 이거를 또 이제 우리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서 회피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5년 미만 법인이 이슈가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5년 이상 된 법인을 인수해서 사요. 그럼 중과세는 피하겠죠. 네. 두 번째는 실제는 강남에 있을 건데 네. 사업장 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빼요. 많이 하시는 게 뭐 화성, 송도 네. 쪽에 있는 소사무실에다 소재지를 두고 실제는 그쵸. 거기다 소재지를 두고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목 좋은 곳에 네. 있는 부동산을 사면서 저 송도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소재의 법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럴 법한데요? 그쵸. 네. 근데 이걸 이제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으로 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실질과세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뭐 이런 표현 죄송한데 선배님들은 네.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툼이 생기면 사실은 일단은 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깊이 안 싸우고 넘어갔던 건데 요즘 기술이 너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죄로 따졌더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과세관청은 요식행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사업자 등록증 상 소재지는 요식행위예요. 실제 이분들 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도가 생긴 건 네. 수도권으로 인구가 과밀되는 걸 막으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송도에 있는 법인이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해서 저 거기서 영업활동 안 해요. 사기만 한 거고요. 임대만 줄 거예요. 저희는 거기 가지 않을 수도권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저희 사람 안 보냅니다. 영업활동 안 해요. 이러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과세관청에서 진짜? 이러고 까서 봤더니 진짜? 우편물 다 글로 가고. 그렇죠. 송도 사무실에 가봤더니 가서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무도 오가지 않아요. 실제 그렇게 해요? 네. 막 그 경찰들이 막 이렇게 위장해서 딱 이렇게. 취득세는 지방세기 때문에 구청에서 가시거든요, 보통. 네. 구청 공무원들이 지방세과 공무원분들이 그거를 가서 계속 사진 찍고 모니터해서 뭐 한 달치 자료 이렇게 꺼내놓는 겁니다. 안 왔던데 이렇게. 야, 빼도 박도 못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과거부터 고전적으로 있었던 방식입니다. 네. 원장님이 서초동에 사세요. 법인은 송도에 냈습니다. 네. 그리고 강남에 저가에 나온 건물이 있어 사셨어요. 네. 월세가 들어와요. 세입자들한테 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죠. 그쵸. 자, 질문. 원장님이나 사모님이 계산서를 어디서 발행할까요? 1번 서초동 아파트. 2번 송도까지 차 몰고 가서 계산서 한 장 발행하고 다시 집으로 온다. 3번 내가 산 건물의 어딘가. 내가 사온 건물의 어딘가에서. 보통 1번 아니면 3번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IP 소재지가 영업활동제라고 보는 거예요. 못 도망가네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저희는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이 적발되는 일이 많지 않아서 너는 너무 FM이야 이렇게 이 꼰대 새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유두리가 없어 젊은 맞아요. 사람이. 최근 2-3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추징이 들었습니다. 거의 부동산 취득하면 지방세 조사는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이 지방세 조사에서 끝나긴 끝났죠. 그래도 다행히. 그렇죠. 네. 네. 생각보다 아프죠.
그 금액도 가산세까지 물리고 취득하는 물건의 크기가 원체 크기 때문에 그쵸. 네, 중과세 맞으면 아픕니다.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네. 이렇다더라 네, 저렇다더라 꼭 말고.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원칙상 소득권 과밀 억제라는 제도 자체가 네. 난 들어가서 써야 되는데 쓸 건데 계산서나 발행으로 송도까지 가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원칙적으로 납부를 하시든가 그게 아니면 가족법인을 빨리 만드셔서 5년의 시간을 알차게 채우시는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5년의 시간은 무슨 말씀이세요? 창업 5년 미만 법인만 중과세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서울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놓고 5년이 지났어요. 네. 그러면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너 건물 살려고 급하게 법인 설립해서 바로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중과세인데 5년 정도 이미 했어. 네. 그럼 너는 원래 여기 사람이구나. 인정을 해주는 거네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들 개원 컨설팅 할 때부터 저희는 그냥 초창기에 가족법인을 만들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유치원 졸업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는 것처럼 네. 원장님들도 개원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경험상 개원하시고 조금 지나면 확장하시고 하고 조금 지나면 세금 고민하시고 조금 지나면 부동산 취득을 하세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하면 또 5년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네. 그렇죠. 어차피 정해진 로직이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절세라는 게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네. 소득의 대상 시점 종류를 분산시키는 게 아주 똑똑한 절세 방법입니다. 다툼의 소지가 없는. 그래서 의료는 원장님밖에 못하잖아요. 네. 의료 이외의 경제활동들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수행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원장님이 원래 예를 들면 어딘가에 자문을 해줘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기여해주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 받으셨어요. 네. 원장님이 받으시면 거기 반세금 내셔야 되잖아요. 네. 그걸 가족법인으로 매출을 분산시키시면 내가 45% 지방세까지 49.5%를 안 맞아도 되는 돈이 500 생긴 거니까 그쵸. 이 자체가 절세죠. 맞아요. 그렇죠. 치약칫솔, 화장품, 부자재들, 생활용품들, 네. 진료 이외에 환자들이 찾아서 판매하신다라고 했을 때 판매 대금의 50%를 세금 낼 생각하니까 재미없어. 근데 그걸 가족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치약칫솔을 자격을 가지고 팔진 않잖아요. 그쵸. 누구나 팔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소득의 대상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해도 원장님한테 절세가 되고요. 그렇게 알차게 5년 운영하시고 나면 그 법인이 부동산을 사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해 주셔야지 지금 부동산 계약을 눈앞에 두고 법인을 과밀억제권역에 두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이세현 대표님께서 롱런 하는지가 처음부터 이분들이 나는 아니야 해도 당신은 조금 있으면 될 거고요. 될 거고 경험상 그럼요. 그렇게 될 거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해놨지만 그렇게 안 된다 하더라도 법인 만들어 놓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장님들한테 특히 이런 말씀을 왜 많이 드리냐면요.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자격을 딴 이유는 그만큼의 베네핏을 누리려고 투자하신 거잖아요. 자기 그쵸, 삶을. 그쵸. 네. 내 삶이긴 또 하지만 내가 만든 가족의 삶입니다. 네. 물론 벌어서 다 기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족들과 쉐어한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원장님이 하시는 진료 이외의 경제활동들을 가족이랑 같이 처음부터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 어렸을 때 손잡고 경제교육 하듯이 그걸 말로만 해주지 말고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장님들이 내가 주식 투자해서 5억 투자해서 1억을 벌었어요. 원장님도 거기 또 굉장히 높은 소득세율을 적응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이가 주식에 눈을 좀 빨리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족법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이 가족법인에다가 5억을 빌려줍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벤처 투자 형태로 넣으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이 5억을 우리 와이프, 남편 혹은 자녀, 형제들이 투자 활동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을 법인이 가져간다라고 하면 원장님들 우리 가족의 투자에 대한 공부도 되고 수익도 쉐어가 되고 우리 가족의 삶이 가족법인을 통해서 조금 더 공고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뭔가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병원에 막 고가에 저가에 해서 세무 이슈를 만들려는 이런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가족과의 삶을 가족법인을 통해서 실현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 안전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어서 가족법인을 이상하게 활용하시지 않고 가족법인을 우리 가산으로 가족들의 생활터전으로 활용해 주시면 훨씬 안전한 플랜 경제활동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진짜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가족을 위한 그럼요. 우리 가족을 위한 법인을 활용하기 얼마든지 좋은 게 많고 그럼요. 그 실익도 적지 않고 그럼요. 안 할 이유가 사실 없긴 하나 조심할 것만 잘 조심하면서 맞습니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때 또 그 옆에 혼자 가지 마시고 또 이세현 대표님 같이 가줄 테니까 취등세 중과세 면하시려면 5년 운영하셔야 됩니다. 네. 시선 파트너즈가 5년 관리해드리면 기업이 굉장히 이뻐집니다. 제 옆에서 하도 많이 봐가지고 자 좋습니다. 자 오늘 또 부동산 투자 관련해가지고 혹하는 뭔가 이런 것들로 뭔가 이렇게 딱 부동산 취득했다가 오히려 확 세무조사 맞고 크게 매맞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지 마시라는 또 이런 이야기를 전달 주셨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병의원 원장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